안녕하세요. 오늘은 참 따뜻한 주말입니다. 기온이 높아가지고 이 닭들한테 물을 주기가 참 좋은 그런 일요일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육이들 얼굴을 보면서 어제 관수를 했던 다육이들도 물을 끌어올리는지 확인해 보니까 이 지금 영상 속에 보이는 레드온 비치 같은 경우는 어제 물을 줬는데 약간 말라 있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잎이 단단해지면서 물을 끌어올리는 걸로 봐서는 올해는 봄이 더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2달 전에 사박토라는 분갈이 용토로 분갈이를 하고 나서 변화가 참 눈에 보일 정도로 보여가지고 오늘은 사박토로 분갈이한 다육이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보통 2월은 분갈이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한 5년 전부터 2월 중순서부터 분갈이를 시작합니다. 어차피 겨울에는 뿌리가 거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죽은 뿌리를 정리를 해서 3월이 시작된과 동시에 성장을 시키는 게 다육이들을 더 크게 풍성하게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저만의 방법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월 중순서부터 분갈이를 할 예정이고 중간중간에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다육이 위주로 해가지고 물을 주지 않는 선에서 분갈이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2월 중순서부터 분갈이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분갈이 용토 구입부터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2월 중순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박토라는 용토를 만난 지가 꽤 오래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분갈이에 들어가는 용토를 따로따로 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분갈이를 하다 보니까 힘도 들고 그래서 좀 몸도 힘들고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찾던 중에 사박토라는 용토를 만나게 되었고요. 이 기존에 제가 상토 위주로 분갈이를 했었는데 상토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성장이 빠른데 여름에 잘 무너져 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피트모스라는 재료를 상토 대신 넣고 분갈이를 해주고 있었는데 생각외로 여름을 잘 버티는 그런 다육이들이 많아져 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피트모스를 따로 구입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이트, 폴라이트, 그 다음에 사냐초 같은 재료를 섞어가지고 심어줬는데 생각외로 사냐초, 에스라이트 같은 경우 가격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많은 양의 이 다육이를 분갈이 할 때는 각각 구입해서 재료를 혼합해가지고 분갈이 해주면 좋은데 가정에서는 이렇게 많은 양의 다육이를 키우지 않기 때문에 따로따로 구입하게 되면 재료가 남게 되고 결국은 버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사냐초 안에는 아주 중요한 피트모스, 에스라이트, 그 다음에 제올라이트, 그 다음에 펄라이트 등 각종 재료가 비싼 재료가 다양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아마 집에서 사용하기 아주 좋은 분갈이 용토가 되지 싶고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달 전부터 사냐초로 분갈이한 다육이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영상 속에 보이는 원종목당근 같은 경우가 2달 전에 분갈이한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건강해 보이죠. 저 뒤쪽에 있는 원종목당근 같은 경우도 2달 전에 분갈이하고 이렇게 자리를 잘 잡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눈꽃 같은 경우도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이제는 살짝 기온이 높아지면서 안쪽부터 백분이 올라오면서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눈꽃은 원래 전체적으로 붉게 물들어가는 아주 예쁜 그런 품종인데 올해는 분갈이를 늦게 해줘가지고 아마 붉게 물들어가는 것은 덜하지 싶고요. 이 방울복당근 무지 같은 경우도 상토로 처음에는 심어줬다가 여름에 무너져가지고 앙상한 줄기만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그 이후 사박토로 분갈이를 하고 나서 이 안쪽부터 보시면 작은 잎들이 바글바글 올라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새잎도 아주 건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호피복당근 같은 경우도 이 안쪽부터 건강한 잎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상토로 심어가지고 잘 자라다가 여름에 무너져가지고 앙상한 줄기만 남았었는데 그 이후 사박토로 분갈이 하고 나서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줄기를 자른 모습이 보이죠. 왜 그러냐면 윗부분이 다 죽었기 때문에 줄기를 잘라가지고 더 이상 병이 진행되지 않게 환경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보면 참 분갈이를 잘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사박토로 이 제라늄을 분갈이 해줬습니다. 제라늄을 분갈이를 해주고 아마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 뒤쪽에 있는 콜로라타 같은 경우도 지난 여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잎이 검게 변하면서 죽을 것 같았는데 다행히도 콜로라타 스스로가 그 병을 이겨내고 생장점부터 이렇게 새로운 잎들이 건강하게 나와가지고 오늘 사박토로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이 사박토로 분갈이 해주고 원래 물을 주지 않는데 이 윗부분만 흙을 씻어내기 위해서 스프레이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젖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있는 파키피던 같은 경우도 사박토로 한 달 전에 분갈이 해주고 났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뒤쪽에 있는 두들레아 같은 경우가 다 사박토로 분갈이를 했고요. 분갈이 하고 나서 너무 빠르게 잎이 성장을 하고 있어 가지고 살짝 당황스럽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렇게 짱짱하게 키우는데 이 갑작스럽게 뿌리가 활착을 하면서 많은 양의 물과 영양분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잎이 길어지면서 수영이 살짝 못나지고는 있지만 건강하게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 참 예쁩니다. 단 아쉬운 게 단풍이 들어가지 않다는 거. 그러나 이 여름 내내 아파가지고 고생했던 다육이들이 좋은 분갈이 용토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자리 잡아가는 걸로 봐서는 참 분갈이를 잘 해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링고스타 철화 같은 경우도 사박토로 분갈이를 해주고 나서 정말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속으로만 봐도 자리를 잘 잡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원래는 지금 이렇게 오렌지빛으로 단풍이 들어가야 되는데 성장 중이라서 지금 연두색빛 얼굴이 더 강합니다. 전체적으로 사박토로 분갈이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 실패한 게 없이 겨울에 분갈이 했는데도 이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영상 속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로치 같은 경우도 분갈이를 한 지가 한 달 정도 됐고요. 이 춘맹 같은 경우는 따로 떨어져 있던 거를 합식했는데 지금 보면 참 건강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옆에 있는 상악 같은 경우도 건강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알록달록 단풍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단풍보다는 진한 초록빛 얼굴이 더 강해서 그게 살짝 아쉽습니다. 2월 중순 이후부터는 영상 속에 보이는 라울 위주로 해가지고 분갈이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방울복랑금이나 방울복랑금 무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이 사박토로 분갈이를 하고 나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봄 분갈이 때는 작은 분 위주로 해가지고 아마 전체적으로 분갈이를 해서 풀을 내려가지고 키운다 그러면 아마 올 여름도 건강하게 이 잎이 떨어지면서 줄기가 고사되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집에서 분갈이를 하려고 하는 분들 중에 용토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아마 사박토를 만난다 그러면 아마 이 스트레스 없이 봄에 예쁘게 건강하게 다육이를 키울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사박토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면 이 지금 제가 이렇게 비치해 놓은 게 있는데 이 지금 7리터짜리인데요. 작은 화분 같은 경우는 꽤 많은 양의 분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사박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를 한다 그러면 아마 자세하게 정보도 취득하고 어떻게 구입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전체적으로 사박토 분갈이 하고 나서 이 예쁘게 변화하고 건강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다육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 속에 담아 보았습니다. 그럼 2월 중순서부터 조금씩 분갈이를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